제발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내가 다 잘못했어. 나 때문이야. 마침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마를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고 웃는 인생, 인생은 트로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할머니와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화목하게 살고 있던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번 이야기는 너무나 마음이 먹먹해졌다.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스며드는 시간이면 언제나 김순자 할머니의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 할머니는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죠. 부엌 한켠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할머니는 정성스레 계란말이를 만들고 계십니다. 창 밖으로는 아직 어둑어둑한 부엌만큼은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온기로 따뜻합니다. 된장찌개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계란말이 달콤한 향이 부엌 가득 퍼져 나갑니다. 할머니 잠이 덜 깼네. 살배기 손주 강희가 부엌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강희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시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출근 준비를 하며 워크 나옵니다. 개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구수 된장찌개 한 숟가락, 촉촉한 계란 한 조각. 평범하지만 가장 행복한 아침 식사 시작됩니다. 식사를 마친 뒤 아들, 며느리는 출근하고 강희는 할머니 남습니다. 할머니에게 있어 강희 보내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 순간입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할머니와 강희는 특별한 시간 가집니다. 오늘은 판 양갱을 만든 날입니다. 할머니는 강희에 차근차근 팥 삶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작은 손으로 파트시 강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 행복한 미소 짓습니다. 파이 푹 익어갈 때 할머니는 강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 아빠 어렸을 때 이야기. 강희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 깔깔 웃고 때론 눈을 동그랗게 뜨 귀 기울입니다. 판 양갱을 만드는 과정 마치 하나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파을 고르고 씻고 삶는 과정부터 앙금 내고 모양을 만드는 일까지 할머니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정성과 사랑 더해집니다. 강희는 할머니의 모든 동작을 유심 지켜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할머니 부드러운 목소리가 부엌에 올립니다. 파탕을 내고 설탕을 넣고 한참 넣어 끓이는 과정 모든 순간 특별합니다. 할머니는 강희에게 맛을 보여주고 강희는 신이 나서 고개 끄덕입니다.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 무렵 드디어 양갱 완성됩니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양갱은 마치 보석 같습니다. 할머니는 가장 예쁜 한 조각을 강희에게 건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며 가족들은 둘러앉아 할머니와 강희 만든 판 양갱을 나눠 먹습니다. 판 양갱 맛처럼 달콤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매일 이렇게 가족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걸. 창밖 달빛이 스며들고 멀리서 기차 소리 들려옵니다. 할머니는 내일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실 겁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사랑하는 방식이니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하나둘 꺼져가고 아파트 단지는 고요함에 잠깁니다. 할머니는 강희의 이불을 한번 살펴보고 아들 내외의 방문 앞에 잠시 발걸음 멈춥니다. 우리 가족이 늘 이렇게 했으면. 할머니의 작은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의 인생 뜻밖의 행운 찾아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끝자락이 놓인 정에는 연말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조금 더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유는 아들 내외 손주 강희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강희 어제는 파지 한 개 먹고 싶다 때를 쓰더니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 번집니다. 노인정 앞에 다다르자 반가 목소리가 들려온 순자 씨. 오늘은 일 오셨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경 추첨한다고 해서 일찍 왔어요. 평소보다 북적이는 이 안에는 설렘 가득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열린 경품 추첨. 올해는 특별히 큰 상품 걸려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아휴, 오늘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 작년엔 전기장판이 1등이었. 서요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경품 같은 건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웃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죠. 자, 경품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직 직원의 밝은 목소리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 둘 경품이 추첨된 때마다 한우성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2등 상품입니다. 제주도 왕복 항공권 임해가 걸 있습니다. 할머니의 귀에 제주도 말이 들어왔습니다. 문득 아들 내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5년차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신혼여행도 제대로 간 아들 내외가 말입니다. 당첨 번호는 5번. 할머니는 무심 자신의 번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 들린 번호표에는 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5 계신가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번호표 들어 올렸습니다. 주변에서 축하 인사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 내외의 얼굴만 눈앞에 거렸습니다. 우리 애들 이제 여행 보내줄 수 있겠구나. 할머니의 시유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가난해서 여행함 제대로 못 보내줬던 게 늘 마음 걸렸습니다. 순자 씨 축하드려요. 제주 여행 가셔서 푹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떨린 마음 진정시키며 항공권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내외에게 항공권을 건네는 장면이 저두리 며느리 새해 전날에 제주 가서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골목 돌 때마다 할머니의 미소 깊어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비행기 타본 적 없는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아할까.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 하늘을 올려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희도 좋아하겠지. 문득 손주 강희 모습 떠올랐습니다. 비행기를 좋아한 강희에게 이번 여행은 얼마나 특별할까요? 비행기 타고 가면 저 구름도 만질 수 있을까요? 며칠 강희가 했던 말 생각났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른 설렘이 더욱 커졌답니다. 오늘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 하니 가슴이 벅 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할머니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얼마나 좋아할까. 문을 익숙한 집안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벗고 들어섰습니다. 서둘러 방으로 들어 항공권을 소중히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부엌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역국을 끓여볼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입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혼자 작은 웃음 터트리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들렸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강희 반가운 목소리 들려왔습니다. 우리 강희 왔고. 할머니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현관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들어오셨네요. 며느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아직은 비밀이니까 오늘 미역국이요. 강희가 냄새를 맡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좋아. 미역국.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겠다. 강희 방으로 뛰어들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부엌 돌아와 저녁 준비 이어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퇴근하고 돌아올 아들 생각하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 되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 가족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있으세요? 왠지 기분 좋아 보이시는 아들이 수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 방으로 가서 항공권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온 노인정에서 경품 추첨이 있었.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았단 항공권을 내밀자 아들 내외의 눈 동그래졌네. 이게 제주도 비행기표. 며느리의 목소리 떨렸습니다. 새해 첫날에 가면 좋을 같아서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강희가 소리쳤습니다. 와, 비행 타고 제주도 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셔야죠. 아들이 항공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 저었습니다. 난 집에서 기다릴 너희들끼리 실컷 놀다 오너라. 어머, 괜찮아. 나는 너희들 여행 가는 거 봐도 좋단.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행복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의 손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주 강이 바라보았습니다. 강아, 이제 비행기 타보는 거야. 할머니 감사합니다. 강희가 할머니 목을 끌어 안았습니다. 식탁에는 잠시 침묵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감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식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 떠올랐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줄 있어서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식을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수저 들었습니다. 평보다 조금 더 특별해 저녁 식사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제주도의 하늘 떠올렸습니다. 새해 첫날 그곳에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해할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행복한 선물이 운명 가져올지. 새해가 다가오는 날 아파트에는 설렘 가득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꾸리 소리가 부산스럽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손주 강희 짐을 꼼꼼히 살피 있었습니다. 강희는 요트 이야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요트 투어는 아들이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였습니다. 며느리 휴대폰으로 요트 사진 보여주었습니다. 하얀 한 아름다운 요트 있습니다. 선라이즈라군 컨트리클럽역 때문입니다. 아들은 다시 할머니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 저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겠다. 할머니의 말에 강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부엌 향했습니다. 여행 가서 먹을 간식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판 양갱을 정성스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희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니까 부엌에서 삶는 향기 가득할 때 아들 다가왔습니다. 종이에 숙소, 주소, 요트 투어 정보를 꼼꼼히 적어 할머니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유심히 그 내용 보았습니다. 숙소, 이름, 주소, 요트, 출발 시간까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가족은 제주도 떠나겠지요. 할머니는 양갱을 정성스레 포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출출할 먹으라고 며느리는 내일 새벽 시간을 알려주며 할머니를 살며시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등 가볍게 쓰다듬었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여전히 설렘 가득했습니다. 강희는 잠들기 전까지 요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고래도 수 있다는 이야기에 강희의 눈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강희의 입을 꼭 덮 주었습니다. 강희는 할머니의 텔레비전 뉴스를 꼭 보라고 했습니다. 제주도 날씨와 요트 소식을 볼 수 있다면서요. 강희의 순수한 마음, 할머니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방을 나서려는 할머니 향한 강희의 사랑한다는 말에 할머니 눈치 붉어졌습니다. 깊어가는 밤 집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각자 마음속에는 내일에 대한 기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 식탁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나눠줄 양갱을 예쁘게 포장하면서 창밖에서는 달빛이 고요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아래로 비행기 날아가겠지. 할머니는 문득 하늘을 올려 보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조용 기도를 마친 할머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새벽 가족들을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몰랐습니다. 이 설레는 여행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다음 날 어둠이 채가시지 않은 시각 할머니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둘 가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국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아침 식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숟가락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짐 챙기는 동안 할머니는 판양갱이 봉지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강희는 할머니에게 예쁜 조개를 오겠다 약속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택시에 오르는 가족들 지켜보았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속삭임 새벽 공기 속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기다림뿐. 가족들을 배웅하고 난 후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텔레비전 켰습니다. 아침 날씨 예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주도는 막다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 하늘 예보되었. 하지만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너무나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간, 제주도 도착하는 시간, 모든 순간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 향했습니다. 텅 빈 식탁이 왠지 쓸쓸 보였습니다. 평소라 이맘때쯤 강희의 웃음소리가 들 텐데 점심 준비를 하면서 시간 보내려고 했지만 자꾸만 전화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3개의 그릇 꺼냈다가 다시 찬장 넣었습니다. 오늘은 혼자만 점심이니까 창밖은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겠지 할머니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식구들의 안전을 바란 간절 기도였습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너무나도 느리게 흘러간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집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창틀에 먼지를 닦았습니다. 마당에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빨래도 했습니다. 강희가 좋아하는 화초에 물을 줄 때면 손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 시간이 더 빨리 갈 것 같았습니다. 쓸고 닦고 정리하는 동안에 도할머니의 귀는 전화벨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느라 바쁜가 숙소로 이동하느라 시간이 걸리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판양 제널 떠올렸습니다. 비행기에서 출출할 먹으라고 정성스레 만든 판양 제널 잘 먹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아직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먼저 전화하고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방해하고 싶지 때문입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치기 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부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전화기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제주도의 날씨를 전했습니다. 내일도 막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후다닥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번호였던 하루 종일 쌓였던 걱정이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파도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의 즐거운 여행이에요. 말에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요트 투어 가기로 했어요. 아들은 설레는 목소리 이야기 이어갔습니다. 선라이즈라군 컨트리클럽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안심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텔레비전으로 제주도 날씨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 할머니의 마음 따뜻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달빛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달빛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식탁 정리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가족들이 바다 위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 올랐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 창밖 바라보았습니다. 저 달빛아 제주도에서는 지금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요. 할머니는 내일도 좋은 하루 되길 바라며 잠잘 들었습니다. 새벽녘 할머니는 평소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제 전화해서 들은 요트 투어 시간 마음에 걸렸 때문입니다. 아침 날씨를 서둘러 텔레비전 켰습니다. 아직 동이 전이었습니다. 창밖은 어둠이 채 않았지만 부엌에는 이미 할머니 발소리 울렸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아침 뉴스 틀었습니다. 제주도 날씨부터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 바뀌었습니다. 뉴스 속 보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 심각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요트 전복 사고 할머니의 손에서 리모컨 떨어졌습니다. 탑승객 전원 실종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자막 분명했습니다. 라이조 전복 탑승 예정자 전원 실종 할머니의 다리 힘이 씁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 말았습니다. 어제 아들 말했던 그 요트 있습니다. 아침 9시 선라이즈 모든 일치했습니다. 할머니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 들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만 올렸습니다. 받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봐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번호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 흘러내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 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파도로 인해 요트가 전복된 것 추정 할머니의 가해에 아들의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어제의 그 설레 목소리가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실종자 명단 나왔습니다. 아들의 이름, 며느리의 이름, 강희의 이름, 할머니의 심장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정신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아니었습니다. 제주도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옷장으로 가서 옷을 꺼냈습니다. 무슨 옷인지 모른 걸치했습니다. 지갑 찾았습니다. 신분증, 돈, 전화기 정신없이 가방 넣었습니다. 현관 열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움 필요했습니다. 비행기표 구해야 했습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제주행 비행기표 예매했습니다. 택시 불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동 할머니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는 전화기를 붙잡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간 풍경, 흐릿했던 일상이 어까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이 갑자기 이렇게 되다니 공항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시간까지 1시간, 그 1시간이 한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구조 작업이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생존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할머니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 있어다오.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이야. 마침내 비행기 올랐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걱정스러워 눈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막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 구름 어제 가족들도 이 하늘 날았지.
그때는 얼마 설레었을까. 비행기가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택 잡았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가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 부탁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뉴스 듣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소식을 전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더욱 왔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 어제만 해도 평화롭게 느껴졌던 그 바다가 이제는 두렵기만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구조대의 보트들이 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하늘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해안가를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 때렸습니다. 눈물이 말을 샜도다 흘러내렸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가족이 구조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천막을 향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있었습니다. 모두가 할머니처럼 불안 떨고 있었습니다. 시간 흘러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구조선 바다 나갔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겠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아들 통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설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던 모습, 며느리의 웃음소리. 할머니는 주머니 속 전화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응답 없었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들 들려오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모래 위에서 바다를 향해 절했습니다. 제발 제발 사람만 있어다. 눈물이 모래에 적셨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할머니 어깨에 담요를 둘러 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구조선의 불빛이 바다 위에 깜빡였는데 그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였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할머니 절망 깊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할머니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닷가에 희미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불빛 바다 위에서 깜빡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누군가가 할머니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무나 이윽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곳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환영이라지만 분명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들 떨린 목소리로 아들 불렀습니다. 아들은 달려와 할머니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저희의 있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팔을 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분명 환영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머니 목소리 떨렸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첫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로 할머니가 만든 판양제를 먹었습니다. 먹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 강희의 상태 심각했습니다. 고열에 복통하지 급히 근처 병원 응급실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식중 증세라고 했습니다. 특히 강희는 좋지 않아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할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통화 때 일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밤 병원에서 강희 간호하며 아들과 며느리는 교대로 들었습니다. 피곤해 지친 나머지 휴대폰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침이 되어 로비에 텔레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타기로 했던 요트 전복되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할머니께 전화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보았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걱정된 아들은 할머니가 계실 만한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해안가에 도착해 멀리서 할머니의 모습 보였습니다. 모래사장에 무릎 꿇고 하고 계신 할머니, 아들의 이야기 들으며 할머니는 또다시 눈물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하늘 올려다보 중얼거렸습니다.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주변에 있던 구조대원들도 이 광경 보며 안도의 한숨 내쉬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곧 강희가 입원 있는 병원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할머니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며느리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도 할머니를 보자 눈물 흘렀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 보 강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 얼굴이었지만 할머니를 보자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강희의 이마에 손 얹었습니다. 아직도 열이 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할머니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괜히 파장을 만들었. 하지만 아들이 할머니의 말 같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목소리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파갱 저희를 살린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파갱 먹고 아프지 않았다, 저희도 그 요트에 타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의 말에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레만 판양 비록 식중독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오히려 가족들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의 손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분명 하느님 뜻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따스한 온기 전해졌습니다. 창 밖으로 석양이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가족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기쁨, 감사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강희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다행히 많이 호전됐다고 했습니다. 내일이면 태어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모두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걱정할 것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무사했고 서로의 곁에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강희의 이불 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무사한 것에 대해 감사.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음 대한 감사.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병실 너머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저물어 갔습니다. 비록 여행은 예상치 못한 방향 흘러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족들에게 더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이제 판양갱이 서툴다고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되었다는 것을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희는 조금씩 건강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또 하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계획했던 것 다른 추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 특보가 다시 나오더군요. 선라이즈 탑승자 전원생 발견.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하늘도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울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울적한 일들이 부디 이번 이야기 모두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봅니다. 인생은 그저 울고 웃는 것. 인생은 트로트 채널이었다. 무한공항 사고에 대한 삼가 고인의 명복 바라겠습니다.